14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명으로 확진자가 20일 만에 4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수영구 댄스 동호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 확진됐고 어버이날 모임 연쇄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정부의 의료비 지원에 보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제 도입 참여도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보리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안유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면 보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원도심 4개구 일원에서 원도심 골목길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원도심의 다양한 명소를 걷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4일 부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으로 확진자가 20일 만에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수영구 댄스 동호회와 관련해 10명이 추가 확진돼 총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는 동호회 연습실 관계자가 본격적인 강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회원 가입 상담 과정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만약 댄스 동호회 활동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전 음악 관련 동호회 연쇄 감염만큼 위험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버이날 모임을 통한 연쇄 감염도 확인됐습니다. 시는 지난 8일 어버이날 관련 모임에 참석한 두 가족이 식사를 했는데 이 중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 가족 중 1명이 점심과 저녁 2번의 식사에 참여하며 양가에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 치료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과의 인과성이 불충분해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치료비가 정부 지원금인 1,000만 원을 넘어설 경우 시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걱정과 우려를 조금 드시고 정해진 시기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어느 시도보다 앞서서 백신 접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백신 접종 이후 유급휴가제 도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며 오는 18일 지역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백신 유급휴가 도입 확산을 위한 선언식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부산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센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각계각층의 노력 덕분일 것 같은데요. 내일처럼 나선 봉사자들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는 영웅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배는 안 그립게는 좋지. 고맙다고 하시는 거 보면 좀 좋지요. 저희 어머님이나 뭐 고맙지요. 할머니 이런 좋지. 분들 생각나면서 좋지. 좀 뿌듯하긴 합니다. 어머니 코로나 감염 진단 받은 적 있습니까?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괜찮아요. 지금 약 드시는 거 뭐 있습니까? 어르신분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 지금 연령대가 좀 다 거의 한 80대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38번, 39번 어르신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상 반응 모니터링이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15분 하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이제 뭐 기저질환이나 특별히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빨간 스티커 붙여 오시거든요. 그분들은 30분 저쪽에. 네. 40번, 41번, 42번 어르신 가시면 됩니다. 어머님 동의 주세요. 어디 51번 이거 들고 어머니 저쪽. 일로 와. 네. 좋아요. 친절하게 잘해주네요. 뭐 전부 그 안내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 발 한 발 옮기는 데마다 다 안내를 해주니까 편하네요.
우리 노인들이 뭐 가봐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좀 응거주춤한데 안내원들이 나와서 다 안내를 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일단 봉사자들도 앞에 계시고 또 안내하시는 분도 앞에 계시니까 또 잘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어른들 케어하고 회원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봉사하는 마음은 항상 저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봉사를 하니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어르신들 케어함으로 해서 저희들 봉사하는 보람을 더 느낍니다. 정말로 조금만 저희들이 조금 힘이 돼줄 수 있고 조금 이래 거동이 불편하신데 도와드리고 하니까 좋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부동산 시장이 양산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주택 수요자들이 비규제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외곽 지역의 분양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양산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주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입지와 아파트 구조, 시설 등을 세세하게 따져보고 상담도 합니다. 최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까지 급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양산과 김해 등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부산 대다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11월 이후 양산의 매매 가격 지수는 2달 새 5.2% 상승했고 지난 1월 양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64%였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수년 동안 관리 지역이었지만 1월 기준으로 양산 지역 미분양 물량은 150여 세대 정도입니다. 부산 주요 지역의 내 집 마련에 상당히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주변 각종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 등을 따라서 분양가가 주변 시대보다 저렴하고 그리고 부산 주요 지역보다 좀 가격 경쟁력이 있는 그런 외곽 지역이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한 신도시 형태의 주거지에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산 지역 건설업계 역시 경남 지역으로 분양 시장을 확대해 특화된 전략으로 수요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 기능들을 접목시키고 아파트에 스토리를 넣어 단순 주거 기능을 넘어 문화와 여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향적인 그런 그런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 7, 8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샹그릴라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무릉도원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어느 정도 가미한 그런 아파트를 만들고 싶다. 그냥 거주도 물론 하겠지만은 행복을 느끼고. 한편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부울경 자치단체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부울경을 순환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가시화되면서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의 범위가 외곽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최종 해체 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 보증 계획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원안위의 심사를 받은 뒤 고리 1호기 해체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리 1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전 해체 시 방사능 누출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기 해체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전이 뜨거운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건희 미술관 입지를 공모로 진행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박 시장은 1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은 오페라 하우스가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탄생하는데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로 가득한 미술관이 건립된다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며 미술관 입지로 부산이 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곳곳에서 유치전이 계속되는 만큼
전문가들이 기준을 정확히 세워 유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부산시가 신중년, 다시 말해 퇴직을 앞두거나 혹은 퇴직한 50대 이상 시민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 등을 전담할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모집 중인 한 교육이 눈에 띕니다. 바로 신중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육성인데요. 요즘 유튜브는 단순히 젊은 층의 향유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유튜브 영상을 직접 만들어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신중년 분들을 위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관계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 장노년지원팀장 송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의 신중년을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부산시 신중년의 인구는 전체 인구수의 3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수는 110만 명입니다. 이러한 신중년은 기존의 노인 세대에 비해 경제적 안정과 높은 학력, 사회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의 기본적 욕구에서 더 나아가 자기개발, 다양한 사회적 욕구 실현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9년 신중년 활력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신중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중년들이 미디어 등을 활용하면서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센터를 통해 신중년 1인 미디어 프로듀스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본인의 계정도 운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현재 팟캐스트 PD 기초과정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초과정 등 총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두 교육 과정의 출석률이 평균 70%를 넘을 만큼 수강생들의 참여도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신중년이라는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함께 모여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전 연령대 대상 수업보다 부담이 적고 눈높이에 맞는 난이도로 진행되어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 과정 이후에 심화 수업 및 특강이 예정돼 있어 기대가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초 과정 중 이론 수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아마 실습 수업까지 끝나고 나면 어르신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를 개설하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신중년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점이 교육 일정과 모집 현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요. 이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계획 중인 게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신중년은 팟캐스트 PD 과정 15명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15명 등 총 30명입니다. 교육 일정으로는 팟캐스트 PD 과정은 기초 수업 완료 후 6월부터 중급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전과 오후 수업으로 나누어 총 3회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수업도 6월 말에서 7월 초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 과정 중 오후 수업이 진행 중이며 오전 수업은 수강 신청이 끝난 상태로 다음 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두 교육 과정 모두 기초, 중급, 특강, 심화 순으로 진행되어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제작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장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으로는 하반기에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체험형 인문학당 강의를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워낙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보니 벌써 모집이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교육은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수강을 놓친 신중년 분들은 꾸준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진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부산박물관은
연제구 배산성 집수지를 수차례 발굴 조사했습니다. 당시 신라시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유물들이 출토됐는데 이를 바탕으로 개최한 성과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산성 집수지에서 발굴한 목간입니다. 나무에 먹으로 글자를 적은 고대 문서 기록인데 촌락과 배산성 사이에서 곡물이 오고 갔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목간에 적힌 을해년 간지 연대는 배산성이 운영된 시기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박물관이 배산성 출토 유물 첫 성과전을 개최했습니다. 배산성 감춰진 역사의 비밀을 열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전시회는 지난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진행한 배산성 집수지 발굴 조사의 발자취가 담겼습니다. 발굴 조사의 결과와 그 출토 유물을 최초로 공개하는 전시로 그 배산성의 역사적 실체를 부산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실 바닥에는 배산성 원형 집수지를 그대로 재현했고 발굴 조사 당시 발견한 대나무 발은 고도의 복원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재문화재연구소에서 유물 수습부터 세척, 강화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는데 당시의 직조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출토된 다량의 사발과 기와 등도 부산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배산성의 유적과 출토 유물은 부산 고대사 복원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은 요새 배산성. 천년의 고도가 다시금 그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정부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유럽과 미국 항로에 대한 선적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북미와 유럽 수출 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드사로 올해 연말까지 유럽 항로는 회차당 20피트, 컨테이너 50개, 북미 항로는 회차당 20피트, 컨테이너 250개를 각각 중소기업들에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국적 해운선사인 주식회사 HMM을 통해 선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정확한 지원 일정은 인터넷 코비즈 코리아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3일 밤 10시 30분쯤 사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던 1톤 화물차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물건을 배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원도심 4개구 일원에서 원도심 골목길 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원도심의 다양한 명소를 걷는 체험을 이어가며 과거 산업화 중심이었던 원도심에 사람들의 발길이 다시 돌아오도록 한다는 의미로 홈커밍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각 구의 특성에 맞춘 세대별, 주제별 걷기 프로그램이 마련되는데요. 모든 참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기장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양육 영유아 모두에게 질 높은 영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장군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 보육료에 급식비와 간식비 그리고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대가 1,900원에서 2,500원 선에 그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영유아의 급식과 간식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장군은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정인이는 다른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며 쑥쑥 자랐을 것이다. 16개월의 생을 마감한 정인이의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며 검찰이 한 말입니다. 재판부는 결국 양모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사필 규정이 아닐까요? 낳았든 입양했든 모두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들기를,
그리고 다음 생에는 꼭 좋은 부모 만나 행복하기를 빕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